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미국 의료 전문직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서를 좀 읽어볼까 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연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는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나이팅게일 선서도 볼까요?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며 살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료인의 입문하면서 하게 되는 가장 잘 알려진 선서문이죠. 제가 좀 감정이 격해졌는데 이번에 의대에 증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해서 의대 갈 수 있게 되면은 갈 생각이 있느냐, 의사는 생각해 본 적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유튜브 상으로 물어보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저한테 아마 똑같은 거를 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증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 좀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제 의견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의견이 어떠한지와는 별개로 너무 사명감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의대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아마도 끝까지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사분들이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실망스럽다고 얘기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의사답지 못해서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서의 내용은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문장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을 그 안의 내용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무관하게 단순히 의술을 배운 사람으로서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언을 아예 잊어버리신 분들 같아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의사에게 왜 그렇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왜 전공의들한테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사이니까요. 그게 의사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고 무게고 사명이니까요. 저는 의료인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뿐만이 아니라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하니까 한의사, 그 다음에 수의사, 약사,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한테 직업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죠, 직업이죠. 직업이지만 모든 직업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만 세상에는 사명감을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만해지거든요. 미국 입시 시스템을 잠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2번 다시 지원할 수 없는 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자면은 법조계와 의료계입니다. 이 부정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의미의 컨닝이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눈에 보이는 시험 치면서 컨닝하는 그 행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물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거를 먹고 공부를 했다.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기록에 남으면 그 어떤 메디컬 분야도 절대로 종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미국 의료 전문직 2번째 영상에 CNA라는 직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한국으로 치자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중간쯤 된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CNA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아주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나 트레이닝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를 대하는 일이고 환자들은 생명을 의료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CNA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을 때였어요. 그때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죠. 당연히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실습을 나갔을 때 거의 마지막 실습이었어요. 실습을 나갔을 때 어떤 학생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클래스에 흑인 학생이 몇 명이 있었는데 한 흑인 학생은 나이지리아 쪽에서 온 학생이었고 다른 흑인들보다 좀 더 피부가 짙은 색이었어요. 그런데 흑인치고 훨씬 피부가 옅은 편이었던 다른 학생이 그 학생에 대해서 굉장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그 발언 때문에 그 나이지리아 쪽에서 온 학생이 상처를 받고 울고 또 그거를 지도교수가 알게 되면서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퇴학 조치됐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두 번 다시 CNA 프로그램에 어플라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면허증 시험도 치러 갈 수 없고요. 사실 뭐 CNA로 그렇게까지 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의료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에 좀 더 직접적으로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는 LPN, RN, 그 다음에 의사들은 더 하면 더 했지 덜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선한 사마리아법의 요지는 이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이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외면할 경우에 그거를 단순히 돕지 않았다로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의사가 해변으로 놀러 갔어요. 해변으로 놀러 갔는데 그 해변에 이렇게 걸어 나가서 그 물 위에 이렇게 선착장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종종 있거든요. 그쯤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이 의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난 지금 일하고 있는 시간도 아닌데 내가 꼭 구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외면을 하고 돌아서서 나왔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그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미국 사회에서 허투루 보지 않고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의술을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해서 그것을 계기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에서 따온 모티브인데요. 의사는 그리고 의사 외에 다른 의료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게 그 직업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제가 배운 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육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도 사회적 혜택을 많이 앞으로 누리면서 살 텐데 우리가 의료인들에게 특히나 의사들에게 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여러 가지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무를 지우기 때문이에요. 의료인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의료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입시 시스템 속에서 인성까지 훌륭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의료 기술을 전달한다라는 그 취지 자체가 모든 학교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방향을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 의사분들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제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이건 좀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통역을 할 일도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언어적인 탤런트를 가졌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지는 일정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6.25 전쟁 당시에 그 미군과 국군이 함께 싸울 수밖에 없던 그 시기에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때 통역을 하던 그 한국군이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미군들이 뭔가 일을 처리하기 손쉬운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될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뭔가 고등교육을 받고 특별한이라기보다는 특출난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 된 다음에는 사회에 대한 의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 속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위치와 지금의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어를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종의 의무라는 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매일 보지는 않죠. 매일 마주하지는 않는데, 사실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일 생명과 관련된 일을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의무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의사한테만 유독 이렇게 과하게 요구를 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당신이 선택하신 의료라는 직종의 특성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잊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제가 의사분들의 발언 중에 현 의사협회장인가요? 전 의사협회장인가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그럼 국민은요? 환자는요? 환자도 의사를 이길 수 없나요? 국민도 의사를 이길 수 없을까요? 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서늘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믿고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
나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의사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의술이라는 게 너무 예민하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짜증스러우신 분도 있고 신경질적인 분도 있고 저 사람은 진짜 의사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가끔이고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정말 의사는 의사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사분들이 단체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안전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그게 맞는지 이제는 의심이 가요. 맨 처음 의술을 펼치겠다고 선택을 하셨을 때 단순히 나는 이게 좋은 직업이니까 의술을 배우겠어라고 하셨다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랬다면 의술을 하시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대우받을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의사 말고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중에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에 따라오는 사회적인 책임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소명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모로 마음이 안 좋네요. 오늘 아침부터 전공의들 집단 진료 거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이제 출근을 안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린 모습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